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인 IPS의 신재욱 변리사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특허 등록의 의미, 그리고 좋은 특허를 위한 IPS의 레커멘데이션이라는 주제로 특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왜 특허 등록을 받으려고 하시는지요? 경쟁자들이 나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을 막고 싶어서 특허 등록을 받고자 하시는가요? 또는 투자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아니면 엑시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특허 등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는 없는 다른 이유를 특허 등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나의 기술 경쟁력을 어필하고 싶어서 정도의 이유도 여러분들의 답변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허 등록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허 등록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등록받은 발명에 대한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특허 등록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하여도 특허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 말고는 없다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특허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허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허의 독점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죠. A라는 회사가 오랜 연구개발 끝에 무선 청소기를 상업화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해보죠. 그리고 그 A 회사는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하며 개발한 무선 청소기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 개의 특허 등록을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 다른 회사 B가 나타나서 A 회사의 무선 청소기에 적용된 기술을 모방하여 모방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때 A 회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록 특허들을 이용하여 B 회사가 모방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죠. 그 결과 A 회사는 무선 청소기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특허법이 인정하고 있는 특허권에 인정되는 독점권의 위력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죠. 과연 특허의 등록이 여러분의 다양한 희망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요? 아마 정답은 예스일 것입니다. 경쟁자가 나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을 막고 싶은 니즈는 특허법이 인정하는 특허권의 독점권에 의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특허 등록으로 인해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해당 제품의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은 투자자에게 보다 아마 정답은 예스일 것입니다. 경쟁자가 나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을 막고 싶은 니즈는 특허법이 인정하는 특허권의 독점권에 의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특허 등록으로 인해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해당 제품의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은 투자자에게 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스타트업이 가지게 되는 기술에 대한 독점권은 IPO와 M&A 시장에서도 여러분의 회사를 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등록 특허가 가지는 독점권 그 자체만으로도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스타트업, 특히 테크 중심의 스타트업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강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어쩌면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특허권의 확보가 자본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허 등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허 등록의 요건 및 판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등록의 요건을 이해하는 데에는 특허 제도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허 제도의 운영 원리는 매우 간단한데요.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당신의 새롭고 좋은 기술을 사회 일반에 공개한다면 20년간 그 기술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특허 제도의 운영 원리입니다.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독점권 부여만 하는 대신 그 좋은 기술을 사회 일반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도 하게 된다면 특허권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그 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술의 발전, 즉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특허 제도의 운영 원리인데요. 이러한 특허 제도의 운영 원리로부터 특허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허 등록 요건이 쉽게 도출됩니다. 바로 신규성과 진보성이죠. 신규성이라는 것은 특허받고자 하는 발명 혹은 아이디어가 종래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진보성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발명 혹은 아이디어가 종래에 있던 기술보다 더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종래에 있던 기술과 비교하여 새롭고 더 좋은 발명이라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물론 자세히 들어간다면 신규성과 진보성과 같은 실체적 요건 이외에도 형식적인 특허 요건들이 존재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형식적인 특허 요건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도대체 나의 발명이 무엇에 비하여 새롭고 더 좋아야 한다는 것이지? 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답변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는데요. 무엇에 비하여 발명이 새롭고 좋아야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출원 전에 공개된 모든 기술입니다. 이 모든 기술은 이 세상에 알려진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특허를 통해서건 논문을 통해서건 인터넷을 통해서건 이미 팔리고 있는 제품을 통해서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공개된 나라도 언어도 불문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심지어 아프리카에 알려져 있는 기술이라도 출원 전에 공개되어 있다면 특허 등록 요건을 판단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선행 기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공개된 기술의 정도는 훨씬 광범위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쟁자나 연구진들의 기술만이 내 기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틀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공개기술 범위 안에서 특허 출원된 발명이 새롭고 더 좋은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두 번째 것은 도대체 새롭고 더 좋아야 하는 나의 발명은 어떻게 특정되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청구항에 의해 여러분들의 발명이 특정됩니다.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특허 출원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는데 특허 출원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도면, 그리고 특허 청구 범위, 즉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이미 말씀드린 특허 제도의 운영 원리에 따라서 사회 일반에 대한 기술 공개의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명세서의 구성 내용 중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이 바로 독점권이 인정되는 특허권 혹은 특허 발명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허청의 심사관들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종래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 더 좋은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특허의 등록 요건을 판단할 때 종래의 기술과 비교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나의 특허권이 결정되고 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의 기술을 좋은 등록 특허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신경 써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청구항의 측면에서 바라본 좋은 특허 등록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되는 애플 아이폰에 적용된 슬라이드 투 언락 기술 및 그에 대한 특허를 이용하여 기술과 명세서 그리고 청구항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애플의 아이폰에 적용된 슬라이드 투 언락 기술 그리고 그에 대한 특허를 이용하여 기술과 명세서 그리고 청구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슬라이드 투 언락 기술은 애플의 아이폰에 적용되어 있던 잠금화면 해제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슬라이드 투 언락 기술에 의하면 터치스크린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는 회색 사각형의 이미지를 터치한 후 그 터치를 유지한 상태로 사각형의 이미지를 슬라이드 투 언락이라는 글자가 표시된 영역의 끝까지 밀어내면 잠금화면이 풀리게 되죠. 제가 간단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애플의 기술은 미국에서 등록 특허 2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7657849 특허이며 다른 하나는 8046721 특허입니다. 앞으로 줄여서 849 특허 그리고 721 특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특허는 서로 동일한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공유하고 있지만 등록된 특허에 기재된 청구항은 서로 다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849 특허의 상세한 설명의 일부와 도면의 일부를 발췌하여 놓은 것인데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721 특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849 특허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상세한 설명과 도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849 특허와 721 특허는 서로 다른 청구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특허의 청구항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849 특허의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을 간단히 한번 읽어보면 터치 디스플레이를 구비하는 전자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단계들을 포함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네요. 그 각 단계는 디바이스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근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상기 터치 디스플레이에 대한 접촉을 감지하는 단계와 상기 접촉에 따라서 터치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되어 있는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잠금 해제 이미지를 이동시키는 단계, 그 감지된 접촉이 미리 정해진 제스처에 대응되는지 여부에 따라 잠금 해제를 시킬지 잠근 상태를 유지할지를 판단하는 단계 등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721 특허의 청구항을 한번 볼까요? 이 특허의 청구항도 849 특허와 마찬가지로 전자기기의 잠금 해제 방법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는데요. 이 잠금 해제 방법은 잠금 해제 이미지에 대응되는 제1 위치에 대한 접촉을 감지하고 그 접촉이 유지되는 동안 접촉이 이동함에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를 계속하여 이동시키고 그 이미지의 이동이 제1 위치로부터 잠금 해제 영역까지 도달하게 되면 잠금 해제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개의 특허의 청구항을 한번 읽어보고 나니 849 특허의 청구항과 721 특허의 청구항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어느 정도 보이는데요. 849 특허의 청구항은 터치에 따라서 잠금 해제 이미지가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이동되며
터치의 이동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스처에 대응되면 잠금 해제를 시킨다라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721 특허의 청구항은 터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터치의 이동에 따른 이미지의 이동이 제1위치에서부터 미리 정해져 있는 영역까지 도달하여야 잠금 해제를 시킨다라는 것에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정리하자면 849 특허에는 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특별한 기재는 없지만 미리 정해진 패턴을 따라서 터치가 이동하여야 한다라는 기재가 있고 721 특허에는 미리 정해진 패턴을 따라서 터치가 이동하여야 한다라는 기재는 없지만 최초 위치부터 미리 정해진 영역까지 터치가 이동할 때 그 터치가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기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 두 특허의 청구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애플은 두 개의 특허를 통해 슬라이드 투 언락 기술의 서로 다른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보호받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론의 여지는 있겠지만 849 특허의 기재에 의하면 터치의 이동이 미리 정해진 패턴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터치가 계속하여 유지될 필요 없이 수회의 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터치의 이동이 미리 정해진 패턴을 따라서 이동하기만 한다면 잠금 해제를 시키도록 설계된 기술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721 특허의 기재에 의하면 터치가 화면에 대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터치의 이동이 미리 정해진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지더라도 터치가 계속하여 유지된 채로 제1위치에서 미리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기만 하면 잠금 해제를 시키도록 설계된 기술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개의 특허가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서로 다른 특징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실제로 애플의 아이폰을 보면 849 특허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특징과 721 특허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특징이 모두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슬라이드 투 언락 기술도 기술적 특징을 잘 분석해내고 이 분석을 토대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호받기 위한 청구항을 작성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애플이니까 가능한 일일 뿐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항은 심사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특허권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구항 작성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구항은 발명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발명과 선행기술과의 관계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청구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발명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그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 그리고 그 기술이 제한되게 된 배경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청구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발명과 관련되어 있는 선행기술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인 좋은 특허 등록을 위한 IPS의 레커멘데이션의 핵심입니다. 좋은 특허를 위한 IPS의 첫 번째 레커멘데이션은 나의 기술에 대하여 변리사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개발한 기술의 최종 종착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개발하게 된 시작점, 즉 그 배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거쳐왔던 시행착오, 또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고했던 타인의 기술들, 그리고
나와 비교될 수 있는 경쟁자들의 기술 등등에 대해서 변리사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여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기술에 대한 히스토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특허라는 것은 종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기술인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기술은 하나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한 복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PS는 여러분들이 변리사들에게 여러분들의 기술에 대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특허를 위한 IPS의 두 번째 레커멘데이션은 다양한 관점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선행기술과 나의 기술의 차이점에 대해 변리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라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 있듯이 특허의 등록 요건은 종래의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 더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받으려면 종래의 기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치밀한 선행기술 조사는 좋은 특허의 등록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행기술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기술들과 나의 기술들의 비교를 통해 나의 기술의 어떤 점이 선행기술들과 다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의 기술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가 등록이 된 후 소송 혹은 심판 등의 절차에서 등록된 특허가 무효가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IPS가 제안하는 좋은 특허를 위한 두 가지 레커멘데이션은 한마디로 발명자와 변리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그 기술과 주변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S에서는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확보, 선행기술 및 주변기술의 조사, 그리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청구안 작성을 위해 스타트업별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2, 3개월간 스타트업과 IPS 간의 밀착된 협업을 하는 형태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PS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좋은 특허를 확보하여 여러분의 희망사항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IPS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IPS의 신재욱 변리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